2단원의 3단원 글의 표현 방식과 효과.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중에서 두 번째 변화법입니다. 변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를 변화시킨다는 뜻인데요. 이때 변화시키는 대상이 문장입니다. 문장의 구조나 문장 유형 자체를 변화시켜서 문장의 생동감과 개성을 높이고 단조로움과 평범함은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때 문장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장 안에 있는 성분을 생략하거나 아니면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문장 유형, 예를 들면 평서문, 감탄문, 정유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유형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방법들을 모두 얘기합니다. 변화법에는 총 8가지가 있는데요. 이 8가지들이 예시와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화법 1번 도치법입니다. 이 도치법은 도가 거꾸로 되다, 도자에 치가 배치, 치입니다. 그래서 배치가 뭔가 거꾸로 되다, 잘못되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방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어순이라 하는 것은 문장 성분의 순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문법 시간에 배웠지만 문장 성분의 순서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주어가 나온 뒤에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나올 것이고 마지막에 서술어가 나옵니다. 그런 일반적인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어떤 사람이 자기 의도를 가지고 임의적으로 순서를 바꾼 것을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도치법을 쓰는 이유, 즉 효과는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을. 이 문장에서 이상한 부분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을 이라는 부분이 아주 길긴 하지만 목적어인데요. 이 목적어는 원래는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해서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와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문장을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끝을 내고 그 뒤에 다른 문장으로 목적어를 아예 뒤로 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럼 뭐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을 이렇게 뒤로 뺨으로써 이 강한 인상을 주는 방법입니다. 2번 서리법입니다. 이 서리법은 설이 세우다 라는 뜻이고요. 의가 의심하다, 의문 할 때 그건데요. 그럼 서리법은 의문을 세우다, 의문을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서리법이라는 것은 평서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그 문장 유형으로 진술해도 될 만큼 명확하게 대답이 있고 답이 정해져 있는 그 문장을 일부러 의문문의 형식으로 진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즉 효과는 독자 스스로 그 대답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심심한 문장을 재밌게 만들 수 있기도 하고 그 대답에 해당하는 내용을 강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이런 위급한 때에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물음표? 라고 해서 의문형 어미에 물음표가 붙어서 완전한 의문문 형식을 지니고 있는 문장입니다. 근데 원래 의문문이라는 거는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인데 이 말은 지금 대답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문장입니다. 뭐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묻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의문문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변화법 대꾸법입니다. 대구법이 아니고 대꾸법이라고 있습니다. 대는 마주한다 라는 뜻이고요. 구는 구절이라고 할 때 구입니다. 그래서 대꾸법은 형식이나 가락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구절을 짝을 맞춰서 늘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첫 번째 대칭의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운율이 형성됩니다. 예시로 보면 바로 눈에도 보입니다.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아주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게 되는데요. 그렇게 눈으로 봤을 때도 범은 사람은 죽어서 가죽을 이름을 남기고 남긴다. 완전히 대칭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짝맞추기를 하는 방법을 대꾸법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변화법 돈호법입니다. 이 돈을
다른 뜻으로 찾으면 안 되고요. 갑자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돈에. 호는 부를 호자입니다. 그 말은 갑자기 부르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돈호법은 어떤 글에서 문맥 중간에 갑자기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걸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쪽으로 돌아보겠죠. 그래서 이 돈호법의 효과는 독자의 주의를 강하게 환기하는,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시를 보면 사나, 우뚝 솟은 푸르른 사나. 산이라고 이제 부르는 순간 만약에 산이라는 애가 있었다면 당연히 쳐다볼 것이고, 우리도 여기서 산이라는 대상을 불렀구나 하면서 산이라는 대상에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름, 명사, 대명사 이런 거 플러스 혹격 조사가 붙어서 무엇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을 가지는 표현 방법을 돈호법이라고 합니다.